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 구속 심사에도 나오지 않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경찰에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금 부친이 아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처음에 드러났을 때는 가정불화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오히려 아들 가족이 부친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해자는 도봉구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집에도 그 다음날 낮 12시에 폭발이 되도록 사제 폭탄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이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 자체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가정불화를 넘어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수사를 하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족 측이 입장문을 내고 60대 남성이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살해하려 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당시에 이게 당초에 알려진 바로는 아들만 살해를 한 이후에 도주를 했다라고 처음에 알려졌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유족 측의 어떤 입장문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떤 피의자가 어떤 그 아들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손자들, 그다음에 며느리, 그리고 본인의 지인, 거기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까지도 어떤 살해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총기의 문제로 그걸 이루지 못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어떤 동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족 측이 이 60대 남성이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가정불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또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20여 년 전에 그 부부가 이혼은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함께 살고 있었고 이 아들 내외가 결혼한 이후에야 실상은 이전에 이미 이혼을 했었다라고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이 가해자가 알게 됐을 때 그게 또 후폭풍이 들었던 것인지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빠에게는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이혼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은 모친과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들 내외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60대 남성이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바로 전 부인이 이룬 그 사회적 경제적인 성공에 있어서의 그 상징적인 계승자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그 고통을 주기 위한 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스파우절 리벤지 필리사이드라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복수 감정으로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 전 부인이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 부인에 대한 어떤 열등감, 복수심이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현재 무직입니다만 예. 도봉구에서 70평형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평형의 아파트도 전 부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위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전처가 계속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또 전처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성공한 상황인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무직으로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서로 간의 좀 상황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한테 존속 살해죄와 달리 가중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형법상 비속 살해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의 자식을, 그것도 성인 자식을 살해했을 때는 어떤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가중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부터는 무기 또는 사형까지 다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법정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어떤 가중 처벌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양형의 요소에 대입을 해서 충분히 가중 처벌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건 당시 경찰의 대처가 다소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의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밤 9시 30분경입니다. 예. 그때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라고 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집으로 들어가는 데는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 10시 반이 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는 총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이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왜 이렇게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총격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이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이 경기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던 때에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구리시 왕수천이 범람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구하게도 저는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관내에서 열린 지역단체 야유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네, 백 시장이 야유회에 참석했던 바로 그 당시에 구리시 공무원들 비상근무 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백 시장이 사과는 했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폭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어떤 조심하라는 재난 경보 문자가 가거든요. 네. 이제 그 구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백경현 시장 명의로 어떤 재난의 이런 폭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문자가 갔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있었던 단체 야유에 굳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지역에서 지역 행사 많이들 가시는데 참 네. 이 재난 상황에서 가셨고 지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또 너무 신나게 또 춤을 추신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8일에 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반려를 했어요. 이 시국에 휴가를 하면서 반려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휴가를 신청을 했지만 재난 상황이 심각 단계였기 때문에 방송의 컨트롤타워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기관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이 반려됐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좀 놀랐습니다만 휴가를 바로 다음 날 쓰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18일에 신청을 했지만 25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에 휴가를 미리 신청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려를 한 이유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던 시절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었는데 그때 본인도
본인도 황교안 씨와 떡볶이 먹방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굉장히 큰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관장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의 어떠한 자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재난 상황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은 일부 공직자들 과거에도 있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일부 지자체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한 복무 점검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적절한 처신 뿌리 뽑힐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어떤 공직 사회에 대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참 다시 한번 부각되는 사안인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송 참사 2주기 기간 내에 어떠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빚었고 예. 지난 대선에서 나오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수해 기간을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골프장에 가서 이제 상당히 빈축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네. 분명히 사과는 했지만은 어떤 지자체장 등이 이러한 재해 상황에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지자체장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이런 사과를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시민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